사랑합니다, 행복님.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그 얘기예요? 제발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김영수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지갑을 서서히 닫았습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쓰세요?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저희도 힘들어요. 아버지까지 신경 쓰기엔 여유가 없다고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김영수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돈을 벌었고 자식들 학비, 결혼 비용, 신혼집까지 챙겨줬습니다. 그땐 이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부모는 원래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거야. 내가 늙으면 자식들이 나를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나이가 드니 자식들은 바빴고 한때 돈독했던 친구들도 하나둘 연락이 끊겼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결국 혼자구나. 자식들에게 기대려 한 적도 없습니다. 그저 가끔 연락이라도 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마치 짐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정작 내 인생은 어디 있었나?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이건 당연한 거야 라고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노후를 더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나이가 들수록 더 채우려는 게 아니라 덜어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년에 반드시 줄여야 할 5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안아주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날 밤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지 말라고, 쓸데없는데 돈을 쓰지 말라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동안 자식들에게 돈을 아낌없이 써왔습니다. 평생 벌어온 돈, 노후를 위해 남겨둔다고 생각했던 돈이 알고 보니 대부분 자식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돈은 나를 위해 써야 하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자신이 줄여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사실 저희도 좀 힘들어요. 이번에 카페를 차리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요. 김영수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둘째 아들의 표정은 간절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도와주시면 자리도 좋고 배로 갚아드릴게요. 배로 갚아주겠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때 마침 첫째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걸 듣더니 표정을 싹 굳히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또 돈 빌려주려고요? 진짜 정신 좀 차리세요.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 동생이 어렵다잖아. 첫째는 한숨을 쉬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그렇게 쓸데없는데 돈을 쓰세요? 차라리 저한테 주세요. 제가 주식해서 불려드릴게요. 그 말에 둘째가 벌컥 화를 냈습니다. 형은 다 받아놓고 난 안 된다는 거야? 아버지,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김영수 씨는 두 아들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첫째는 이미 결혼할 때 결혼식 비용, 자동차 구입, 신혼집 마련까지 많은 돈을 보태줬습니다. 둘째 역시 결혼할 때 지원을 받았고 이번에는 카페 창업을 하겠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첫째는 동생은 안 된다며 막아섰고 둘째는 형만 받았으니 나도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나를 부모로 보는 걸까? 아니면
단순한 돈줄로 보는 걸까? 둘째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딱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거 성공하면 2배, 3배로 갚아드릴게요. 김영수 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지만 이번엔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 둘째 아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형은 다 받아놓고 전 안 된다고요? 이번엔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아버지가 믿어주셔야죠. 김영수 씨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아니란다. 이제는 아빠가 아빠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야. 둘째 아들은 얼굴을 붉히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실망이에요, 아버지.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김영수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실망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떠오른 첫째 아들의 말. 아버지, 차라리 저한테 돈 주세요. 주식해서 불려드릴게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제야 깨닫는구나. 이제야 정말 끝내야 한다는 걸. 그날 밤 김영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돈은 나를 위해 써야 한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년에 가장 먼저 줄여야 할 것은 바로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금전적 지원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자식들에게 뭔가 해주면 나에게도 그만큼 잘해주겠지. 최소한 고마워해주겠지.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고 또 줄 수 없다고 하니 실망했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계속 퍼주기만 하는 것이었구나. 그렇다면 이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끊어야겠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혼자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속이 쓰렸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였나? 그동안 자식들에게 뭘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끔 연락이라도 해주길 바랐고 명절에 얼굴이라도 보이면 좋겠다 생각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건 실망이에요, 아버지. 차라리 저한테 돈 주세요. 그 말들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집에 혼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랜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그냥 신나게 한잔하자.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단골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오래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야, 영수 왔어? 오랜만이다.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들을 보니 그제야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고 괜히 서운했던 마음도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술이 몇 잔 들어가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영수야, 너 아직도 애들 챙겨줘? 이제 그만해야지. 너도 늙었잖아. 나도 그랬지. 아들놈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영절에도 안 오더라. 야, 난 너의 돈 빌려달라길래 줬더니 지금은 아예 연락도 안 돼. 술 기운에 쌓인 서운함이 하나둘 터져나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한 친구가 김영수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너 돈 좀 남아있냐? 그 순간 김영수 씨의 손이 멈췄습니다. 응? 아니, 나 요즘 좀 힘들어. 너야 뭐 애들도 다 키웠겠다. 우리끼리 도와야지, 안 그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쩐지 오늘따라 친구가 유난히 친절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이 친구들도 결국 돈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였구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고 서운한 마음을 털어놓으며 위로받고 싶었는데 그마저도 돈이 걸려 있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이번엔 자랑이 시작됐습니다. 야, 그래도 우리 동창 중에 제일 잘 사는 건 철수 아니냐? 걔는 자식들이 다 대기업 다니고 명절마다 해외여행 보내준다잖아? 맞아. 얼마 전에 보니까 차도 바꿨더라. 뭐더라? 외제차. 아무튼 대단해. 자식 자랑이 끝나나 싶더니 이번엔 뒷담화가 이어졌습니다. 야, 민철이 알지? 젊었을 때 잘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요즘은 꼴도 안 보이더라. 그게 옛날엔 맨날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어쩌고 하더니 결국 망했나 봐. 나도 들었어. 완전 쫄딱 망해서 연락 끊고 살잖아. 어휴, 꼴 좋다니까. 다들 피식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가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근데 영수야, 너희 애들은 어때? 자주 오냐?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애써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습니다. 뭐, 바쁘지 뭐. 그러자 다른 친구가 헛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바쁜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나이 되면 자식들이 다 부담스러워하는 거지. 야, 그냥 인정해. 자식들도 친구들도 결국 필요할 때만 찾는 거야. 안 그런 척하지만 사람은 다 똑같아. 손 벌릴 때만 연락 오는 거지.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자식 자랑, 뒷담화, 돈 빌려달라는 소리까지. 이게 과연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일까? 이 사람들을 만나고 나면 나는 정말 즐거워지는 걸까? 김영수 씨는 조용히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집으로 돌아와 텅 빈 거실에 멍하니 앉았습니다. 술 기운이 채 가시지도 않았지만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자식도, 친구도. 결국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오랜 친구들과도 정을 나누며 살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자식들은 돈을 요구했고 친구들은 자랑과 뒷담화를 늘어놓다가 결국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비슷하다지만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한다는 게 참 씁쓸했습니다. 진짜 우정이라 믿었지만 돌아온 건 허울뿐인 관계였습니다. 그때 문득 한 철학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이다. 그제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친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은 것이 아니구나. 진짜 관계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사람과 맺는 것이었구나. 김영수 씨는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려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진짜 친구는 많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두 번째로 줄여야 할 것은 바로 불필요한 인간관계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더 이상 불필요한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남들 눈치를 보며 자리만 채우던 술자리도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이어지던 모임도 모두 정리했습니다.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했습니다. 처음엔 걱정됐습니다. 이러다 친구 하나 없이 외롭게 사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닐까? 하지만 막상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예전보다 생활이 단순해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불필요한 연락을 줄이니 시간도 넉넉해졌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더 이상 피곤한 감정을 끌어안고 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가 좋아서 만나는 사람과만 시간을 보내다 보니 대화하는 순간순간이 즐거웠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배우고 싶던 기타를 시작했습니다. 혼자 카페에 가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즐겼고 가고 싶었던 여행지에도 다녀왔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많은 사람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를 끊어내고 나니 오히려 내면이 단단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돈을 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기꺼이 한턱 냈고 괜히 남들보다 뒤처질까봐 값비싼 옷을 샀으며 모임에서 주눅 들지 않기 위해 좋은 차를 타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남들을 위한 소비였습니다. 정작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집에 들어와 지쳐 쓰러지는 날이 더 많았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속은 공허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 행복을 위해 돈을 써야겠다. 김영수 씨는 소비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남들 눈치를 보며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진짜 필요하고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에 돈을 쓰기로 했습니다. 비싸기만 한 브랜드 옷 대신 편하고 실용적인 옷을 입었고 쓸데없는 술자리를 줄이고 그 돈으로 좋은 식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를 해 먹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을 걸으며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몸을 돌보니 기운이 났고 하루하루가 개운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떠났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며 햇살 아래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순간 김영수 씨는 오랜만에 진짜 여유를 느꼈습니다. 이전과 달리 돈을 쓰고도 후회가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 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은 결국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내 삶이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없애니 쓸 때 더 자유로워졌고 불안함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았습니다. 돈을 줄였더니 삶이 더 풍요로워졌다. 필요 없는 소비를 없애니 오히려 행복해졌다. 노년에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세 번째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치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족할 줄 모르는 습관을 만든다. 이제는 남을 위해 돈을 쓰던 삶에서 나를 위해 돈을 쓰는 삶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한 가지를 더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자. 사실 그는 예전부터 후회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어도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오래된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가족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화목했던 순간, 행복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넘길수록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모든 게 영원할 줄 알았는데 이젠 옆에 없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떠난 부모님, 연락이 끊긴 친구들, 그리고 한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부부 사이도 이제는 서로 남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린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미련과 후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때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할 걸.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었나? 조금만 더 참았으면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곱씹어도 과거는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어제에 갇혀 살고 있었구나. 그때부터 김영수 씨는 과거를 붙잡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이미 지나간 일이다라고 스스로 다독였고 사라진 인연에 연연하기보다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래전 서운한 감정을 남긴 채 연락을 끊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연락해 봤습니다. 서먹한 인사를 나누며 지난 오해를 푸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또 한때는 원망했던 가족과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을 후회하는 대신 지금이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니 삶이 가벼워졌다. 과거의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스스로를 또다시 상처 입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는 지나간 기억을 붙잡느라 지금의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후회 없이 살고 싶다면 네 번째로 미련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들은 오늘을 살고 내일을 기대한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소중히 해야 할 때입니다. 그날 밤 김영수 씨는 불 꺼진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였고 인간관계를 정리했으며 무조건적인 자식 지원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미련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라도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쩌지? 돈을 다 쓰고 나면 난 어떻게 되는 걸까? 걱정은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늘 생각해왔던 패턴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해? 앞으로를 생각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김영수 씨는 지금까지 수십 년을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걱정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경제적인 걱정, 건강 걱정, 인간관계 걱정. 하지만 통계를 보면 노년에 대한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걱정하는 시간 동안 정작 현재를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항상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너무 걱정이 많아.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을 벌써부터 고민하잖아.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그냥 오늘 하루를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땐 그 말이 쉽게 와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걱정하며 살았구나.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정작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을 줄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혹시라도라는 말을 줄이기. 노후에 대한 불안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혹시라도 큰 병에 걸리면? 하는 걱정만으로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낼 필요는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불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둘째, 오늘에 집중하는 습관 들이기.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살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가 결국 남은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셋째, 지금부터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하고 싶었던 취미, 가고 싶었던 여행, 그동안 미뤄둔 삶을 살아보는 겁니다. 나이 들었다고,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 김영수 씨는 걱정하는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책을 읽었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내려놓으니 삶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나는 지금 오늘을 살고 있다. 노년에 가장 줄여야 할 마지막 것은 바로 쓸데없는 걱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삶을 허비하는 것이다.
이제 노년에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해 그는 5가지를 줄였고 그로 인해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걱정에 휩쓸리지 않았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생의 어느 순간 김영수 씨처럼 깨닫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식에게 기대어 살 수 없다는 것, 오랜 친구라고 해서 다 진짜 친구는 아니라는 것, 남들 눈치를 보며 돈을 쓰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 이미 지나간 과거는 붙잡을수록 더 아프다는 것,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오늘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덜어내고 진짜 중요한 것들만 남기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우리 자신이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면 노년의 시간은 후회가 아니라 가장 자유롭고 평온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가장 중요한 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도 무언가를 붙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고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보고 싶다면 지금 이 순간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그 작은 결심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행복을 빕니다. 이상으로 행복 주문서였습니다.